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런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인가? 지금의 위기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인가?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고 답을 하게 되어지고, 그럼 소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얻곤 합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그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 답은 안 하실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진짜 위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얼쩡거린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안 갈라 그래요. 이런저런 다른 이유, 원인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을 얼쩡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위기이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아니라고, 갈릴리라고. 목회를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씨름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회 선교사들이 이 길만이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릴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진로와 관련해서 조금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도 취지에 대해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활동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체프린만큼 설교도 있어서요. 정말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총회 사회선교사 제도가 어떤 것인지 취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서로 잘 되어 있고요. 제가 간략하게 정말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선교사란 말씀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건데 저희 가족 이름이 쭉 적혀 있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배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견말 오류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정직할 터인데 오죽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만들 정도로 되었을까? 사회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선교라는 말에 사회를 굳이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견말 오류인데 그냥 선교란 말에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에 굳이 우리가 사회 선교란 말을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회 선교사란 교단에서 이렇게 JPIC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에서 공적인 지위를 갖는 유일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사회 선교사를 떠올렸나?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반성은 세월호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런 국가적인 큰 참사가 처음이기도 했고 그 관련하여서 교단이 오랫동안 사회선교에 자부하고 있던 교단이었는데 이 큰 사회적 참사를 만나면서 교단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등등등 하고 제가 비겁한 금요일을 극복하자고 썼던 거는 어떤 이유냐면 목회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항상 앞에 있지만 금요일 날에는 뒤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금요일 날 검속이 되거나 잡혀가면 주일 예배를 못 지키니까.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항상 비겁해지는데 그런 비겁함을 극복하고자 교회 말고 사회선교 현장을 목회 현장으로 가질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을 우리가 양성하자라는 것이 사회선교사의 취지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세월호 직후였던 2015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고 그런데 그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이 세월호 광장의 그 극복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눈이
안 보이는군요. 저 화면이 이거. 네. 이제 본래는 보다 광장에 더 잘 집중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에 시작되었는데 그 틀린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난 광장에는 이제 그 여러 다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또 하는 새로운 과제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 현장은 물론이고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현장들 그리고 더불어서 생명농업과 소수자와 그리고 대한 언론들, 기후정의들, 평화교육, 통일, 돌봄, 빌곤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사회선교 분야가 영역이 확대되었고요. 지금 총 9개 분야의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은 한 분 일정상 8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고 계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실 거고 그에 앞서서 먼저 선교사님들 잠깐 그래도 앞으로 나오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들 활동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늘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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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아이고. 네. 네. 그 사회선교사 제도는 제가 이제 너무 좋은 측면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정적인 측면을 또 말씀드려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한국 교회 내 기장 교단에는 사회선교사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모두가 사회선교에 집중하던 교회였고 교단이었는데 이제는 전문화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상은 모든 교회가 집중하지 않기에 몇몇 사람이라도 헌신해야 되는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이제 우리 김요한 사회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각각 활동하시는 사항을 원래는 각자 영역을 각자가 소개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되지 않아서 한 분이 대리해서 모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요한 선교사이고요. 사회선교사님 9분 총 계시는데 그 9분의 사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생태, 평화, 정의, 그리고 사회적 돌봄 영역에 나눠서 이제 각 사회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생태입니다. 네, 제 자료고요. 이제 저는 김요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서울 오당동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나아지구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생태환경 운동을 확산하고 또 녹색 시민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조직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수도권 교회의 제로웨이스트샵 보급을 통해서 생태적 삶의 방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지구라고 하는 말은 나와 지구 그리고 나아질 지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로웨이스트 샵은 친환경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태 교육도 진행하고요. 또한 자원 수거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녹색 시민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또 조직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제로웨이스트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번씩은 쓰레기 처리장 등 재활용 시설 이런 곳에 또 방문하여서 탐방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지역 어린이집과도 함께 연계해서 텃밭 상자를 함께 가꾸고 또 채소나 이런 것들을 함께 수확하는 그러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 생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 안에 이런 생태 교육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아지구를 많이 찾아와 주셨고 또 저희가 뭐 샴푸바 만들기라든지 교회 탐방 그리고 나아지구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생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사회에서도 여러 이제 바자회나 장터에 저희가 참여해서 다양한 생태 교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녹색교회 네트워크 전국 제로웨이스트샵 연합과 함께 생태 사역 및 다양한 활동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의 강연 및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및 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후정의에 대한 강연이나 또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교회에다가 제로웨이스트 샵을 자그마하게 설치하는 것을 컨설팅하고 또 설치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협약을 맺어서 교회 내에 제로웨이스트 샵 설치를 통해 함께 생태 환경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웨이스트 샵 나아지구가 운영된 지 한 2년 좀 넘어갔는데요. 선교 협약을 맺은 교회는 약 11개 교회가 됩니다. 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아마 우리 전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 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1개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장 교단뿐만 아니라 뭐 성결 교단 그리고 감리 교단에도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은 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부스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태규 선교사님입니다. 녹색교회를 통한 기후정의와 기후돌봄 선교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녹색교회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녹색교회 네트워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2006년부터 매년 6월 첫 주인 환경주일 때 녹색교회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를 계속 임명하던 중에 이 녹색교회들이 그냥 개 교회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2018년도에는 녹색교회들의 모임인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태규 목사님께서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로 하는 사역은 전력 사용, 또 탄소 발자국 점검 및 실천 로드맵 세우기를 통한 탄소 중립교회 워크숍을 진행하시고요. 또 기후위기 시대, 또 정의로운 돌봄 교육이나 강연 또한 진행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연합기도회, 생태기행, 또 체험 등을 통해서 지역 환경 현안, 개발 및 환경 보존에 대한 활동들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또 연합 생태 캠프 그리고 주말 농장 공동 운영 등을 통해서 에큐메니컬 생태 선교 활동 기획 및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기후정의 교육을 아주 다방면에서 실시하고 계신데요. 노예나 시찰, 또 교회 내에서 생태 신앙 교육, 그리고 한신대 신학대학원 대상으로 교육, 전국 장로대회 및 목회자 생태 목회 재교육, 그리고 기후정의 교육 교환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녹색교회 사례집 발간에도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기장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노회나 교회 또 복지관에 이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이제 컨설팅을 하여서 설치하는 일을 돕고 계시고 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도시와 농촌교회를 같이 매칭을 해서 탄소 중립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상 환경이 그렇게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교회에다가 태양광을 세우고 태양광을 세운 것을 가지고 농촌에 있는 교회는 자가상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회 내에 이제 사용하는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하게 되면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한신대나 영생고 옥상 및 주차장에 지금 1000kW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MOU를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네, 다음 선교사님이 유대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 보시면 어디에 계신지 아시겠나요? 노란색 티를 입고 있는 병아리 티를 입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십니다. 농사꾼인 것 같이 보이시죠? 네. 유대훈 목사님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농촌에는 활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간에 저항하는 토종 정자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 농사를 지으며 자본에 길들여지지 않게 지역의 아이들과 기수역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 농법 기반과 연결된 재래 종자 보존 농사를 통해서 토종 종자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그 1년 동안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어린이 논학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과 함께 기계 없이 1년 동안 벼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으로도 이제 진행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요. 생태 텃밭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을 읽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초청을 하시면 생태 전환 교육을 또 부르시는 곳에 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파트는 평화입니다. 박민영 선교사님이신데요. 박민영 선교사님은 JPIC 정신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분노와 비난으로 가는 대신에 개인의 성장과 치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여 공동체 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갈등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비폭력 평화의 힘을 믿고 생명, 평화, 민주, 공동체의 가치가 각자의 삶과 사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비폭력 의사소통, 갈등 중재, 공동체성 함양 등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장의 평화적 문제 해결과 평화적 삶을 위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며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광주 전남 청소년 평화 수업 및 평화 감수성 훈련, 청소년들을 위한 비폭력 대화, 학교 폭력 관계 회복 대화 모임, 학교 교사 지원, 지역 주민을 위한 비폭력 대화와 회복적 서클, 회복적 경찰 활동 대화 모임을 열심히 선교 활동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대희 선교사님이십니다. 한반도 평화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요. 한국 사회에서 금기되어 있는 주체 사상을 연구하며 그리스도교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신학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벽두에 폐기된 통일의 새로운 길을 한조 수교에서 찾고 한국과 조선의 국교 수립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동족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게 만드는 동족 혐오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서는 한국과 조선의 국교 수립을 추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아주 최전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조선에서 국가 종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한조 수교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체 사상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뭐 주체 사상 연구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 우리 정대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시면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다음 파트는 정의입니다. 황영현 선교사님이시고요. 황영현 선교사님은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 무지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 중에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황영현 선교사님이시고요. 이 사진은 작년 서울 키어 퍼레이드 종교인 행사 사진입니다. 이 무지개 센터에서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관련한 독서 모임과 대화 모임을 주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 하시기도 했고 또 두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서 대화 모임을 진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묵묵할 때 들리는 소리들, 침묵이 신의 언어라면이라고 하는 대화 모임 운영하시기도 했고 또 희망 대신 욕망, 또 전사들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을 읽으면서 책 모임을 진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동환 목사님 출교 등 감리교회 성소수자 혐오 조치와 변명에 항의하는 연속 1인 시위에도 참여하시면서 열심히 이러한 소수자들이 있는 곳에 지지와 연대 메시지와 또 그렇게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석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유일한 평신도 선교사님이시고요. 에큐메니컬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사회의 연결을 실천해온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역사와 정론 직필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선배 언론 노동자들의 정신을 잇겠다는 그 신념을 사수하며 전국 현장을 누비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하는 곳들은 에큐메니컬 보도 송출 활동하시고요. 또 사회적 참사나 투쟁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열심히 보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언론노조 미디어 연대 지부와도 함께 연대하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또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 작은 언론과 미디어 대상 컨설팅을 하고 계신데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아이디어 및 운영 방법을 조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 에큐메니컬 언론을 위한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계신데요. 언론인으로서 소명감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상담하면서 함께 이어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돌봄 영역입니다. 유승태 선교사님이시고요. 유승태 선교사님은 대한교육공동체 운동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고려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대안학교 무진 이룸학교의 대표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느린 학습자 대안교육과 이주민과 선주민의 통합을 지원하는 마을 대안교육 공동체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주 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요. 문화예술 강좌를 열어서 함께 또 나눔을 하시기도 합니다. 주민이 즐겁게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또 수기와 협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문화 사회 한국 배경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사회 통합 이슈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24년 말 기준에서 5.2%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공단이 모여 있어서 이주민 비율이 높고 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 등 다수 거주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 적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언어, 문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이에 따른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 계층화 현상이 뚜렷해져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심각한 사회 갈등이 출현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대한교육과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 통합을 모색하고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의 현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대한교육으로는 이중 언어 교육 그리고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도록 돕는 경험 중심 교육, 대화 협업을 통한 사회 관계 훈련, 다양한 진로 체험과 한국 사회 적응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 가정 지원으로는 성인 한국어 교실 또 복지 자원 연계를 하고 계시고 지역 사회 협력으로는 교육청과 또 학교, 청소년 지원 기관, 또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지자체 담당 부서, 이주민 공동체 등과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과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으로는 K 미션 네트워크, 호남 광주 이주민 교회 연합회와 함께 협력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순엽 선교사님은 징검다리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징검다리 밥상 공동체는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자원 수집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실천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일을 하시고요. 또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식사 한 끼, 또 말씀 한 끼를 제공하여 육체적, 영적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자원 수집 어르신들께 야쿠르트와 쌀과자를 전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계시고 또한 지역 내 식당 사장님들의 밑반찬 후원으로 독고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독고 어르신들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되어 소소한 집안 일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또 지역 내 도움의 손길들과 연결하는 역할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후원 물품을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자원센터에 가져오시는 책 중에 깨끗한 책을 선별하여서 중고 서점 알라딘과 같은 곳에 대신 팔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는 카카오 같이 모금과 지역 교회들의 후원으로 자원 수집 어르신들의 리어카와 수레에 물통 거치대를 달아드리고 시원한 냉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뜨거운 핫팩으로 자원 수집 어린들의 차가운 몸과 시린 손을 녹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 선교사님들의 각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하여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점심 식사 이후에 카페에 가는 길에 조그마한 부스들을 다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에 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또 리플렛도 받아가시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회선교사 그 굿즈가 있습니다. 아주 만듦새가 좋은 배지를 오시는 분들께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꼭 들려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유승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평화통일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대일 선교사님께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조선의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조선이 한국에 대해 동족 관계 아님을 선포한 것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1년하고도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조선은 헌법에서 북반부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을 철거하였고,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가사를 지웠고, 평양 지하철역인 통일역을 모란봉역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 제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이 세 가지입니다. 조국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의 높이는 30m, 너비는 61.5m입니다. 30m는 3대 연장을 말하는 것이고 61.5m는 6.15 공동선언을 상징합니다. 조선은 연방제 통일방안과 연방연합제 통일 약속인 6.15 선언을 한꺼번에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 조한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김여정 담화문에서 언급된 조한관계라는 단어는 조선과 한국의 관계가 두 국가 관계임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지난달에 갓 지났죠. 갓 보낸 오늘 이 시간이 뚜렷해진 사실은 지난 80년간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겼던 조국 통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과 동족 관계가 해소되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만 남게 된 한국과 조선 사이에 군사적 충돌과 전쟁 발발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80년의 남북관계사를 총화한 끝에 조국 통일을 폐기해버린 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정권의 교체나 정세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초지일관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강경하게 관철시켰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윤석열 대통령 시기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가깝게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한국의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미국 공화당 트럼프 1기 정부 때에도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한미연합 전쟁 훈련이 실시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쟁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였으며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었던 의약품 타미플루는 결국 한미 워킹그룹에 막혀 DMZ를 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을 앞둔
2019년 2월 초에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2월 초에 네이비실 특수부대를 조선에 침투시켜 도청 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 부대는 작전 중 발각되어 조선의 민간인 어민들을 사살하고 철수한 사실이 지난 9월 5일 뉴욕타임스를 통해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온갖 약속을 다 해놓고도 트럼프 말대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조미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 참수작전을 끝끝내 철회하지 않는 미 합중국 정부를 보면서 조선은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되어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하고, 이 다 김여정의 워딩입니다.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까지 말끔히 털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성절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26개국의 국가 수반들과 많은 정부 대표단들이 함께 자리 잡은 천안문 막루의 주석단 중앙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총비서가 착좌하였습니다. 이는 조선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다극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으며 조러중 3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다극 세계 질서의 정립은 남북 동족 관계 해소, 조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환을 선포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노선 수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통일에 대한 입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국한된 시야를 넓혀 전체 세계 질서의 변동 과정을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6년을 짧게 되돌아 봅시다. 세계 반제 자주 역량은 1990년 소련과 동구권의 해체 몰락을 거치며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세계 반제 자주 역량의 주력이었던 사회주의 역량이 파괴된 것입니다. 조선은 유례없는 국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에 돌입하였고 신생 러시아는 혼란하였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미로를 즐겼습니다. 1990년 이후 36년에 걸쳐 현대 제국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극 패권 질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36년간 미 제국주의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전 세계의 반제자주 역량을 글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조선에 대해 역사상 가장 긴 군사 대결과 각종 제재를 이어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짓말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9.11 테러의 배후라는 거짓말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화학무기가 있다는 거짓말로 시리아를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 무차별 폭격, 모든 것을 용인하고 허용하고 부추겼죠. 발칸반도의 복잡한 민족 감정을 자극해서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고 그 나라를 7개 나라로 찢어놓았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을 투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CIA의 외곽단체인 NED, 미국 민주주의 기금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진흥한다는 거짓 깃발을 내세우고 달러를 뿌려대었고 신식민지 대리정권 수립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미 제국의 우호적인 군중을 선동하여 심리전을 수행하고 의회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요컨대 지난 36년간 현대 제국주의는 전 세계 반제자주 역량을 철저히 제압하고 분쇄한 조건에서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를 정당화하는 가치를 전파하는 반면에 기존의 세계 질서를 규율하던 국제법 질서는 난폭하게 유린해온 것입니다. 지난 36년간 구축되어 온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질서가 2025년 오늘 전 세계적인 판도에서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동맹 속국들을 수탈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국도 대상이 되죠. 미국이 깡패처럼 동맹 속국들을 수탈하는 것은 미국의 강대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은 조어중의 무기 체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가자 지구에서 그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 미국이 말하는 기독교 정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질서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낡은 질서를 몰아내면서 세계 질서는 변화합니다. 작금에 대두하고 있는 다극 세계 질서는
1990년 이전의 냉전 질서로의 회귀도 아니고 1990년 이후의 일극 패권 질서와도 다르다는 점에서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목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조선,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하여 브릭스 국가들이 만들어가는 다극 세계 질서는 모든 국가들의 주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질서입니다. 미국의 일극 패권 질서 속에서 다극 세계 질서를 처음으로 주창한 나라는 조선과 러시아입니다. 2000년 5월 7일 러시아 대통령으로 첫 취임한 푸틴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직후인 그해 7월 19일 한 달 뒤죠. 6.15 공동선언 한 달 뒤인 7월 19일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조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선언의 전문에서 언급된 질서가 다극 세계 질서입니다. 러시아가 다극 세계 질서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나토의 동진에 대해 항의와 경고를 지속하다가 미국이 2014년 마이단 폭동으로 우크라이나의 합법정부 야누코비치 정부를 전복하고 친미 대리정권 포로셴코 정권을 수립한 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이 러시아계 주민 밀접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무차별 폭격을 통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비로소 군사 개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나치와 비무장화, 중립화를 내걸고 시작된 특수군사작전은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공략으로 허를 찔렸다가 조선인민군의 참전으로 쿠르스크를 회복하고 오히려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이 다극 세계 질서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질서의 파열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력은 소모되고 있으며 동반하여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질서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반제자주 역량의 일원인 러시아로부터 일극 패권 질서 포기와 다극 세계 질서 수용을 강요받은 미 제국은 마치 바둑에서 불리한 국면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곳에 돌을 두듯이 국면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손 떼고 다른 곳을 친다는 거죠. 그곳이 가자지구입니다. 문제는 가자지구가 있는 서아시아에서도 이란을 필두로 한 반제자주 역량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미국이 또다시 추종국들을 규합하여 다시 한번 다른 곳에 전쟁의 돌을 두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이곳 한반도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일원으로 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구성하겠다는 말은 아시아에서 한국을 우크라이나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를 찔러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이처럼 미국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시작전권, 군사주권이 없는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미일한 전쟁 동맹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미국이 전쟁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느냐, 미국 주도의 전쟁 연습을 중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반도 전쟁 위기는 태엽감은 장난감 기차처럼 째각째각 낭떠러지로 난 철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는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앞에 나서는 실존적인 과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성원 전체가 죽고 사는 운명적 과제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북이 폐기하기 전까지는 남북 통일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통일만이 살 길이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일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었기에 한반도 평화의 길은 통일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 평화의 길이 폐기된 조건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남북 통일이 폐기된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은 대북 적대 정책 폐기, 조미한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한조 평화 수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길이 한조 평화 수교의 길이며 방도이기에 한조 평화 수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경로가 됩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교 수립을 말하는 한조 평화 수교는 그 선행 조치인 조미한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합니다. 조미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또한 그 선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호 적대 정책 폐기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악 당사국들이 상호 적대 행동을 중지하고
적대 행동의 근거가 되는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상호 적대 정책 폐기는 상호 적대 행동 중지와 함께 적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적대적인 법과 제도의 철폐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헌법의 3조 영토조항과 4조 흡수통일조항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한조 평화 수교를 통해 상호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호관계가 증진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게 되어 동족 의식이 회복된다면 민족관계 복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과 방도로서의 한조 평화 수교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셈입니다. 결국 한조 평화 수교의 길은 남북 통일의 길과는 다른 경로를 경과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그를 기초로 한 민족의 화해라는 동일한 목적지에 가닿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기장교회는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남북 통일의 길을 앞장서서 개척하며 걸어왔습니다. 기장교회가 남북 통일이라는 길을 걸어온 이유는 그 목적지인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에 다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남북 통일의 길을 걸어온 바로 그 마음과 그 자세로 한조 평화 수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한조 평화 수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장교회 앞에 나서는 실천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장교회는 우선 남북 통일의 길이 막혔다는 사실과 한조 평화 수교의 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대북 적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중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때 먼저 소리치고 빛을 뿌려야 할 사명이 기장교회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북 적대 행동 중지를 위해 외쳐야 합니다. 미일한 혹은 미한 합동으로 진행되는, 지금도 어제부터 시작했죠. 진행되는 이 대북 적대 전쟁 연습인 군사훈련 중지를 외쳐야 합니다.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 획책을 반대해야 합니다. 아시아판 나토 수립 반대해야 됩니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모든 종류의 적대 행동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북 전단 날리기, 대북 적대 교육, 대규모 반공 집회 등은 철저히 규탄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조선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이적 단체로 규정하여 적대 의식을 고취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조선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의 영토 조항을 수정하고 흡수 통일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끝으로 조미안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한조 평화 수교 운동과 연계하여 광범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장교회는 한국 사회가 평화협정의 파트너인 조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선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기독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해설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의 실천 과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를 외쳐서 사회가 듣게 하고 정부가 받아들여 정책으로 입안하며 과제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기장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채플실에 모인 모든 신대원생들이 기장교회의 한반도 평화 사역에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언제부턴가 교회 그리고 또 저희 교단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평화 통일의 문제가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강렬한 설교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목실에서 잠시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 우기성 목사님 마침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회선교사 대회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공동 식사로 제공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목회 실습 등록 카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목회 실습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9월 19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하오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2학기 논문 특강 안내입니다. 오늘 4시 반부터 6시 30분까지 2308호에서 이소영 교수님께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예루살렘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갈릴리 행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며 준비하는 주의 종들 위에 갈릴리에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회 선교사들 위해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을 위해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신학원과 기장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꼭 부스에 한번 들리셔서 그 궁금한 내용도 여쭤보시고 꼭 굿즈로 준비한 만듦새 좋은 배지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